자, 우리 맞아볼게. 맞아보자. 자, 우리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도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코일이 좀 특이해서 코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체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얘가 유도 전류. 자, 그러면 코일이라는 녀석이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자기장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야 얘는. 그래서 쌤이 너희한테 연애하듯이 알려줄 거야. 우리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밀당이야, 밀당. 우리 밀당이야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럼 밀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 봐봐. 자, 우리 밀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까이 오면 뭐야, 멀어져야지, 그치? 그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연애를 잘해. 되겠죠? 그래서 밀당해서 가까이 오면 밀어. 저리 가. 나 관심 없어. 이렇게. 그치? 그럼 밀려면 얘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밀어내 하니까 청력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그러면 거꾸로 얘 멀어집니다 하면은 당겨 할 거야.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인력이야. 그럼 청력은 어떤 것끼리? 같은 것끼리. 당기는 건 다른 것끼리.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장이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 코일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코일에서 우리 자기장 방향.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오른손으로요. 오른손으로요. 우리 손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 가리켰냐면 여기서 N이에요 해서 얘가 나가는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장이. 이 반대는 들어갑니다 라는 방향이야. 그래서 너희는 뭐만 표현하면 돼? 엄지는 N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도는 이 손가락이 뭐냐면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근데 지금은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전류가 뭐야? 유도 전류를 얘기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더 어려운 문제들은 쌤이랑 나중에 통합과학에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우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럼 쌤이 여기서 이제 봐봐. 얘가 자기장이 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요 자기장이 오면서 자석이 오면서 얘가 자석이 내뿜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요 코일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변한다는 거지 지금. 원리는 그건데요. 우리는 원리보다 어떻게 푸는지가 더 중요해서 N 가까이 오면 쌤 가까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고 했어? 밀어? 청력. 그럼 청력이니까 N이 여기 와야겠지. 이해돼? 그럼 반대는 S겠죠. 그럼 이제 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 여기가 N 오게끔 엄지,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 나머지 손가락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코일 감기인데 안 잘린 이 부분에다가 너희가 그냥 바로 표현해주면 돼. 이해돼? 그럼 이 전류는 어디로 가요? B에서 A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코일 자기장은 위쪽이 무슨 근?
N극이고요. N극이 형성되고 전류 방향은 B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A로 갈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N 멀리. 쌤 멀리 하면 뭐라고 했어? 당겨 인력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 멀리 당겨 인력. 자, 인력이니까요. 여기 S, N. 그럼 이제 소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N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요 상황.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위쪽이 S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검육에 들려서 B로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해보자. 얘 S 가까이래. S 가까이. 그러면 가까이니까 뭐야? 미러? 청력. 청력이니까 S, 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손 지금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어디지? 나머지 해서 여기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위가 S고요. 그 다음에 A 검육에 들려서 B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S 멀리. 자, 그럼 이번에도 멀리 간 거는 어때? 당겨 인력. 그러니까 밑에가 N, S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손 하시면 여기가 엄지, 나머지 돌아요. 나머지 도는 거 안 잘리는 이 밑에 부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가 N이고요. 그래서 방향은 B 검육에 들려서 A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기준 하나 잡아볼게. 얘 기준으로 잡자. 자, 기준 잡아보니까 여기서 가까이 멀리 반대야. 그때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야. 그치? 자, 이번에는 둘 다 가까이는 똑같은데요. 얘 극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반대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가까이 멀리 얘도 반대. 근데 N과 S 또 반대야 여기. 그랬더니 어때? 동일하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움직이는 게 꼭 자석이 필요 없죠. 우리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하시고요. 여기서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건 자석도 움직일 수 있고 코일도 움직일 수 있어. 코일과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해줄 거고, 두 번째, 자석의 극을 반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고만 하세요. 얘는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코일에 감는 방향을 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중에 딱 하나만 해야 되지 지금. 둘 다 해버리니까 어때? 같지? 그래서 얘네 중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뭐라는 거야?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위에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코일에 통과하는 이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얘가 유도전류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치?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코일이 하나짜리였다면 요게 코일이 이렇게 하나짜리야 라고 하면 여기에 전류만 흐르겠지.
근데 코일이 이런 식으로 더 여러 번 이렇게 감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자기장 한 번, 여기서 자기장 한 번이 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더 세게 흐르겠지.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부터 코일의 가문수를 늘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이든 코일이든 움직일 수 있는 거에 속력이 빨라야 돼. 그래서 얘 운동 속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석의 세기가 커져도 되는데요. 이거는 강한 자석으로 바꾼다. 또는 자석을 2개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 그래서 요 예제는요, 우리가 쌤이 앞에서 너희가 방향 찾으라고 그것 때문에 한번 낸 거니까 쌤이랑 빠르게 해볼게요. 자, 지금 N 가까이가 N 멀리 밀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손, 엄지, 나머지 내려와야 되지. 쌤이 근데 여기 안 끊긴 요 부분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봐봐. 얘 반대잖아. 그럼 반대야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얘 반대인 거 보여? 그러니까 반대야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근데 이번에는요, 자석의 극도 반대가 됐고요, 운동 방향도 반대가 됐지. 둘 다 반대됐지. 그러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죠. 그대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발전기라는 걸 배웁니다. 발전기.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쌤이랑 고등학교 때 이제 통합과학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발전기라는 게 이제는 있어야 되고, 자, 발전기에서 우리 앞에서 계속 얘가 뭔가 움직여서 전류를 만드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스피커는 거꾸로 우리가 둥둥둥 움직이는 게 전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전동기 모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얘는 전동기, 즉 전자기력이라는 이 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얘가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 나머지들은 다 요 앞부분 거야. 그럼 보자, 봐봐. 지금 얘 회전을 하는 걸 보니까 힘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겠지. 운동도 생기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발전기, 얘가 전동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셔야 돼요. 얘가 있으면 얘 전기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 전지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표현인 거야. 무슨 차이지 됐어? 자, 그러면 발전기는 거꾸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하고 얘의 위치가 변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생겨서 여기서 반짝반짝 빛이 날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거꾸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 써서 얘를 돌리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모터가 들어있는 선풍기,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전기 꽂아야 가동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간이발전기 실험좀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지금 얘가 항상 켜져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봐봐. 지금 보시면 여기 N이 가까이 왔어요. N 가까이.
그럼 너 싫어 하면서 N 밀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손가락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 올라가는 방향에 유도가 하나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아, 불 켜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응. 근데 여기에 넣고 가만히 있어. 그럼 돼? 안 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꺼져요. 이해돼? 자, 근데 다시 얘가 도망간다고 생각해봐, 여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 얘가 가지마 하면서 N, S를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손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엄지, 나머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유도전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지금? 반대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야? 켜져. 이해돼?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 생각해 볼게. 다시 여기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S처럼 되겠지, 다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켜지겠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꺼졌다가 다시 나가 하는 건 여기가 나가지마 하면서 S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돼? 그래서 간이 발정이는 계속 켜지는 거야? 아니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나갈 때 요때만 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지금 유도전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인 거 되죠? 그치?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쌤이랑 문제 한번 보자. 이거 문제 봐봐봐.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예. 자, 여기서 너희가 다이오드를 잘 모르니까 알려줬어. 얘 발광 다이오드는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켜져요 라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N이 가까이 온대. 그때 B가 켜졌대요. 그래서 길이가 다른 거에 N이 가까이 왔더니 B가 켜졌어요야. 그럼 여기서 N, S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B가 켜지려면 얘가 여기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 중심으로 긴 다리 하나, 짧은 다리 하나 이거 보여? 이해돼? 그래서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B가 켜진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N 멀리 하면은 N 멀리 해볼게. N 멀리. 그럼 가지마 하면서 NS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방향 반대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이 끝에서 올라가서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노란 색깔일 때는 거꾸로 여기가 얘가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요. 반대네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그치?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어때?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이렇게 오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래서 그때는 A가 켜지는 거야. 그러면 넣었다 꼈다 넣었다 꼈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B가 켜졌다가 A가 켜졌다가 B가 켜졌다가 A가 켜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n극 멀리야라고 하면 누가 켜진다고요? A가. 빠르게 움직여도 얘 뭐야? 둘 다 모두 켜져요 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모두는 같이 켜진다는 뜻이지. 같이 켜질 수 있어 없어? 같이는 안 되는 거 돼? 그래서 같이는 안 돼. 같이는 안 돼. 자,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합니다 라는 건 세기는 더 세게 할 수 있지만 불빛을 밝기는 세게 할 수 있지만 뭐야? 깜빡거린다 할 때 얘 뭐예요? B가 둘 다 깜빡거리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강한 자석을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죠. 이해돼?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든 강한 자석을 사용하던 이거는 빛의 세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증가합니다. 왜? 유도 전류가 이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뜻이니까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코일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하면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불이 켜집니다 라고 하는 4번이 답이겠죠. 이해됐어요? 5번 왜 틀렸는지 보자. 자석의 코일을 깊게 넣은 채로 유지한다는 게 정지했다는 뜻 아시죠? 그럼 정지는 변해 안 변해? 자기장의 변화가 안 변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정지해요 유지해요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해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A와 B 모두 켜진다가 아니라 모두 꺼진다라고 봐야겠죠. 이해될까요? 넘길게요. 넘기자. 자, 그래서 발전소는 한번 너희가 읽어보고 쌤이랑은 이제 계산하는 거 얼른 할게. 이 발전소는 위에 한번 그냥 너희가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 전기에너지입니다 라고 해서 이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예요 라고 해서 이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인 뭘 써요? 줄을 쓰게 됩니다. 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 읽어보면 너희가 왜 이런 에너지야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넘어갈 거야. 그 중에서 좀 주의할 거는 화학에너지야. 충전합니다는 화학에너지로 우리가 충전을 하게 하고요. 광합성 같은 것도 우리가 빛에너지를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의 저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는 거 하는 이 화합물에 저장을 시키는 거라서요. 그래서 얘를 화학에너지야 이렇게 표현해. 그럼 화학에너지는 어떤 결합으로 저장시키는 건가 보네. 이해돼?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한번 보셔요. 쌤은 얼른 계산하는 거 할게요. 자, 소비 전력과 우리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뒤에 문제를 너희가 이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요. 자, 이때는 단위 시간 동안에 라고 하지만 이 시간은 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이지만 이 시간은 hour야 hour. 시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비 전력은 자, 내가 뭐뭐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건 얘가 분 뭐고 뒤에 있는 게 분 자야 이런 뜻이야. 근데 얘 자세하게 다시 쓰면요.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했지만 뭐뭐 단위 시간 당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분모와 분자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얘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소모했니
이런 뜻이야. 그럼 전기 에너지니까 우리 단위 어떻게 써야 돼요? 줄, 세크로 써야겠지.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의 얘가 소모했니? 라고 하면서 얘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얘가 와트라고 읽어요. 얼마나 너는 소모했니? 소모량을 표현해. 그래서 와트라고 표현하고 얘는 단위가 그래서 와트예요. 근데 와트라는 건 얘 줄을 세크로 나눈 거야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얘 1와트는 1초당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kW는 이 kg라는 게 1000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1000 공세개 붙이시고요. 와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은요. 전력량은 얘 지금 단위부터 봐볼게. 얘가 이렇게 표현해. 와트시라고. 그러면 전력에다가 뭐 곱하라는 거야? 시간 곱하라는 뜻이지. 이해돼? 그래서 전력량은 얘 전력, 소비 전력에 곱하기 사용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사용 시간은 반드시 아워 단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30분은 이라고 하면 너희는 2분의 1시간 이렇게 바꿔야 되지. 15분이야 라고 하면 4분의 1시간 이렇게 바꾸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쌤이랑 같이 볼게. 봐봐. 지금 이 선풍기에 요 220V 45W라고 하는 정격 전압, 우리가 사용해주세요라고 하는 전압에 얘가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를 정격 전압이라고 표현해. 나는 이런 전압에 꽂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45W야 라고 하는 건 얘는 45W는 1초에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 이런 뜻인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얘가 전격 전압이 220이니 소비 전력은 45W라고요. 그렇다는 건 220V에 꽂았을 때 1초에 45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라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전력량은 이라고 했으면 45W에 곱하기 2시간이니까요 90W시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얘 아니야 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들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라는 거 보여줘. 그럼 여기서 총 들어온 에너지를 너희가 계산할 건데 지금 여기는 16줄의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열과 빛으로 반반씩 쓰고 있지. 근데 우리 전구의 진짜 의미는 빛을 내는 거니까 얘가 진짜 들어온 에너지 대비 내가 빛나는 에너지 값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서는요 얘 10줄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빛을 똑같이 같은 밝기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는 우리 얘 얼마 사용해요? 얘 1초에 16줄을 들어가는 거니까 16줄 사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가 전구는 몇 와트인 거야? 16W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는 몇 와트겠어? 1초에 얼마 써 지금? 1초 동안 이래잖아. 몇 줄? 10줄 사용한대지. 그러니까 10W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해돼? 자, 근데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 10W 곱하기 2시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 몇 와트? 20와트시라고 표현해야 되고 효율이에요 라고 하는 건 얘 총 들어간 에너지, 들어간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전구니까요 비트로 내는 에너지야. 이렇게 해야 내가 진짜 효율 구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가는 지금 얼마 분해? 16줄 분의 8줄. 그래서 50%고요. 2분의 1. 그 다음 얘는 10줄 중에서 8줄이니까 얘는 5분의 4야 해서 나가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해돼? 그래서 나가 커요. 나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죠. 이해돼요? 자, 밑에 가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얘 전기구 사용했을 때 전력량 구해달래. 쌤이 그럼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했어. 그럼 30분은 2분의 1로 우리 고쳐달라고 했어요. 0.5. 그러면 여기는 얘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아워로 고쳐야 되지. 그치? 얘는 4분의 1아워로 고쳐줘야 되지. 그러면 가는요 30와트 곱하기 10 아워, 그러니까 300와트시가 되겠지. 얘는 200와트 곱하기 2분의 5 시간이니까 500와트시겠지. 얘는 1800와트를 4분의 1 시간 동안 쓴 거니까요. 얘는 450와트시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나가, 그 다음에 다가, 그 다음에 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이거 계산하는 거 필이 나오니까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전기요금 얼마나 낼 거니? 이거 맨날 물어봐.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선 이거 나오니까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랑 같이 보자. 자, 지금 얘 220V 전격 전압이라는 거 쌤이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주세요 라는 의미였어. 그치? 그럼 500W야 라는 거는 1초에 500줄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맞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고쳐야 되는데 얘 지금 틀렸지? 60분으로 바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틀리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500W에 곱하기 1시간. 그래서 500W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예 달라버리니까 2번부터 틀린 거지. 이해돼? 그래서 2번부터 틀렸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500W를 2시간씩 30일 동안 한대. 그럼 몇 시간인지 잘 보시고 30일인지 하루인지 이거 좀 잘 보면서 보세요. 알겠지? 여기 30일이야 지금. 그럼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 얘 500W를 2시간씩 사용한대. 그럼 하루에 1000W씩 쓰는 거지. 이게 하루. 그럼 거기에 곱하기 30 곱해야 얘는 31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30일 동안 한 건요 30000의 와트시고요. 쌤이 여기 1000이야 라는 것 때문에 얘를 킬로야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다시 30 킬로와트시 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뭐 알려줬냐면 1kg당 200원이야 라고 해서 선생님 당은 뭐라고 했어? 분모로 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1kW시당 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 지워지는 거 보여? 됐어?
그럼 얘가 계산하면 얼마예요? 6 1000원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마지막 하고 갑시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라고 해서요. 에너지 보존과 전환에서는 우리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앞에서 봤던 그런 다양한 에너지들을 너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 미끄럼틀 타고 올라오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던 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하면서 내려오겠지. 이때 마찰 때문에 열로서도 움직이고요. 끼기익 소리 나니까 소리로도 얘가 변환돼, 전환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환할 때는 얘네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열이나 소리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때 전환되는 과정에서요. 전등은 맞아요. 자, 광합성은 빛이 화학으로 변했던 거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발전은 결국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운동에서 전기로 만든 거고요. 화학에서 전기로 만들었고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만든 거고,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만들었으니까 얘는 맞지. 그 다음에 휴대폰의 화면이니까 전류가 흘러야 빛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마찰 무시 안 합니다. 마찰 다 고려해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 저항이나 이제는 마찰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찰 고려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는 총량은 항상 뭐해요? 보존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 총 법칙이야. 자, 근데 이때 그러면 봐봐. 처음에 여기서 얘를 쏘아 올렸어. 그럼 여기서 원래 얘의 에너지가 여기랑 원래 똑같았어야 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때문에. 근데 여기 공기, 마찰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얘가 올라가다가 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요. 지금 보면 열이나 소리로 바뀌어버려.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튀어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됐던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얘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작아지면서 통통통통통통통통 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근데 이때 볼게 봐봐.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열이나 소리로 바뀌면 얘 열소리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못 쓰는 거지. 열 한 번 한 거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라는 거 보시면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 뭐라는 거야? 에너지 보존하자, 에너지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냐면 봐봐. 얘는 앞에 역학적 에너지보다 훨씬 쉬워. 그럼 내가 처음 갖고 있는 이 에너지는 여기서 감소한 열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에너지랑 서로 같아요 라고 해야 되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여기에 날아간 열 에너지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더한 게 얘예요 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해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9.8 1, 2 1은
얘 열 에너지 나갔어요 또는 전환된 거 일부 나갔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에 더하기 2분의 1, 2의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 19.6줄은 얘 전환된 거요. 다른 거. 그 다음에 16. 그럼 얘는 얼마? 3.6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봐봐.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이 에너지에서 마찰, 우리 이런 거 무시합니다 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느려지는 이유는 여기서 열로 전환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얘네 둘 더한 거랑 같아. 이렇게 가야 되지. 이해돼? 그러면 2분의 1, 2, 10의 제곱은 여기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 더하기 여기서 갖고 있는 거 볼게. 봐봐. 높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는 거지. 속력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2분의 1 예 얼마예요? 2 1의 제곱 더하기 9.8 1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몰라. 지금 x라고 잡을게. 여기는 얼마? 곱하기 5 40 49 맞지? 뭔가 계산 이상한데? 이잖아 이 니네 나한테 얘기 안 해줘. 답이 없어서 선생님 엄청 당황했잖아 지금. 됐어? 그럼 여기서 얘 얼마? 99죠? 그럼 얘 얼마? 1이야 하고 끝내면 되지. 어떻게 푸는지 감 잡혀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에너지 전환과 보존 법칙 다 했으니까 가서 문제 준 거 쭉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 번호 알려줄 테니까 여기다 지금 보내. 쌤이 안 되는 건 풀어서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다음 우리 1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프리윈터 할 거거든? 4주 동안.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윈터 들어갈 건데요. 프리윈터 때 뭐 할 거냐면 통합과학에 나왔던 무수화 위주로 할 거야. 분리랑 화학 위주로. 그래서 그거 한번 돌린 다음에 너희가 통합과학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다른 애들보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시험 잘 보고 다 다음 주지? 시험 잘 보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해요. 그거는 아마 학원에 내가 낼 거야.